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자입니다. 사랑하는 부울경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부산 합동연설의 무대에 서니 제가 북한 외교관으로 있을 때 밤에 몰래 제 아내와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서 펑펑 울던 때가 생각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 덕순의 가정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빨리 대한민국으로 가서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자 라고 생각해서 와서 오늘 이렇게 제가 부산 합동연설회까지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제주도에서 있은 합동연설회에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팩트 하나를 터뜨렸는데, 이 팩트를 터뜨리니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보고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서 사퇴해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아니,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인데 김정은한테는 입안법 뻥끗 못하고, 아니 저보고 사과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와서 잘 압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좌우 무력 충돌 과정에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또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그들을 잘 더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북 좌파위에서 잘못 쓰여진 이 현대사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가 나서서 종북 좌파들에 의해서 잘못 왜곡 편향된 이 현대사 바로잡아서 우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리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의 전장은 국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대정부 질의 때 이재명 바로 면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저 이재명을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당장 구속 수사해라, 그리고 이재명 측근들에 대한 북한의 정치 공작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강하게 들이대는 모습 보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 싸우려면 바로 저처럼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당 지도부와 원내가 손을 잡고 발을 맞추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은 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종북 좌파 세력이 활개치고 간첩단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 나라에서 간첩들을 잡아내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정원 무료화법 우리가 백지화해야 하고, 그러자면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됩니다. 여러분, 총선에서 압승하자면 저같이 전투력 있는 투사 저격수 이재명 면전에서도 당당히 강제 수사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 태영호의 대한민국의 학연, 혈연, 지연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정을 붙이고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것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를 뽑아 당 지도부에 입성시키면 북한 김정은이 밤에 자다 화들짝 놀라서 침대에서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요? 저를 뽑아서 당 지도부에 들여보내면 아마 이재명과 저를 지금 제소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기절 첩보갈 겁니다.
제가 7년 전 대한민국에 올 때 외쳤던 그 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 네, 태영호 후보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의 정견 발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후보자 김재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1년 3월 11일 저는 언론을 통해서 험준한 산을 넘을 때는 그 누구의 손이라도 잡고 넘어야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잡자. 윤석열의 손을 잡고 저 무도한 문재인 좌파 정권을 끝장내자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직접 나서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잡아 이끌고 입당을 시켰고 후보로 만들었고 그리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기왕 박수 치시려면 세게 한번 쳐주십시오. 근데 사실 저는 탄핵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6군데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그 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해서 교도소로 보내려고 했던 분은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대선 전략으로는 윤석열을 영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 가면 당군 이래 최고의 부패 사건의 주범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개딸들이 10만 명이나 모여서 개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방탄국회로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민주당이 잡고 있는 겁니다. 저 개딸들의 인의장벽과 민주당의 방탄국회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를 교도소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싸워야 합니다. 저는 항상 싸워왔습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싸움의 최전선에 있었고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항상 이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만이, 그래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야만이 비로소 완전한 정권 교체가 됩니다. 총선은 전투력, 조직력, 전략, 전술, 총체적인 싸움의 전장입니다. 저 김재원이 나서겠습니다. 영화 최종병기 활에 보면 최종병기가 등장합니다. 싸움판에 한번 등장하면 모든 전장을 엎어버리고 전쟁을 끝내는 막강한 무기, 저 김재원이 바로 보수의 최종병기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종병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부울경 당원동지 여러분 모이신 이 자리는 국제터미널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이곳은 부산의 번영과 부산의 영역이 아로 새겨진 부산의 상징입니다. 저는 26년 전인 1996년부터 99년까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남부민동 해양고등학교 자리에 건설되어 있는 대림비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2년간. 저도 부산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와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기를 쐬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8명 최고위원 후보자 중에 이 경상도는 제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경상도 출신 최고위원 후보자한테 한 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되십니까? 됐으면 됐다 해주이소. 되십니까? 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김재원 후보자 감사합니다. 다음...